어이 오이야 오이야 이번 시간에는 지지의 동물들, 어, 지지의 동물들의 음양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해가 이제 그 참 정해졌느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12마리의 동물의 기준인 것은 우리가 이제 태양계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365일 이제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1년을 만들어내죠, 지구는. 그런데 이제 지구의 별인 목성은 우리가 이제 우리 지구의 기준으로 볼 때에 자전 주기가 12년이랍니다. 참 그 오랜 옛날에 어찌 그걸 알고서 12마리의 동물이 배속을 해서 넣었느냐를 계산해 보면 참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목성이 그 자전 주기가 12년인 것을 알아서 12마리의 지지의 동물들을 정해서 이제 배속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지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땅을 지탱하는,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땅을 지탱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이제 동물들의 발가락이 이제 땅에 닿게 되는 거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순서가 이제 정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자축, 인묘, 진사, 어미, 신유술해의 그 동물들과 그 발톱, 또 발이 땅에 닿는 그 모양새에 의해서 이제 말하자면 지지의 동물에 이제 배속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쥐는 이 발가락이, 쥐는 그게 이러냐, 이거. 앞발이 4개고 뒷발이 5개입니다. 어떻게 돼요? 음과 양의 그 기운을 다 가지고 있죠?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발가락이면 4개면 4개여야 되고, 아니면 통굽이면 통굽이어야 되고, 5개면 5개여야 되는데, 쥐는 묘하게도 앞발가락은 4개, 뒷발가락은 5개예요. 그래서 이제, 발톱이 9개가 돼서 이제, 양의 첫째 자리에 두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오행은 수에 속하고, 계절은 겨울이라 좀 쓸쓸하고 한량하고 춥다 이런 얘기죠. 하여간 음과 양을 함께 지닌 동물이다. 왜? 발가락이 4개와 음수인 4개와 양수인 5개를 지니고 있으니까. 하여간 그 쥐라고 하는 동물은 아주 그 영리하고 재치 있고 아주 꾀가 많다 그러죠. 그렇게 하고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제 말하자면 자아가 있을 때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행위는 조금 제가 넘어가는 그런 것에 주의해야 된다. 그런 것을 이제 암시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축입니다. 축은 손대. 발가락이 둘로 나뉘어서 발이 통굽으로 이렇게 둘로 이렇게 해서 통굽으로 2개 이렇게 가운데 찢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2번째 자리에 놓았고, 오행은 터에 속하고, 계절은 겨울이죠. 달은 12월 달, 꽁꽁 얼어있는 흙입니다. 소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12월 달에 가장 좋은 달이죠. 왜냐하면 일을 안 하니까, 자연에서 일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12월 달을 주관합니다. 서로의 입장에서는 12월 달에 제일 편한 달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소는 뭐예요? 아주 묵묵히 일을 시키면 시킨 대로 잘 하고, 또 뭐랄까 좀 무거움, 이 두터움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에, 이 살아가는 동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소는 12월 달을 담당하는 동물이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쥐 같은 경우는 뭐예요? 쥐는 당연히 11월 달이죠. 11월 달. 11월 달. 자축은 겨울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호랭입니다. 호랭이는 발가락이 정상적으로 앞발, 뒷발 5개죠. 그래서 이제 양수의 이제 자리에 놓아서 이제 셋째 자리에 놓인 거죠. 어행의 관계는 이제 목에 속하고, 계절은 봄이고, 달은 정월달입니다. 1월달. 그러니까 1월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호랭이의 그 기상을 가지고 있죠. 그 암놈이든 순놈이든. 말하자면 그 달이 지니고 있는 것은 1월달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백수의 제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왕이니까 오행상 목에 속하지만 어때요? 금도 감당할 만큼 아주 참 힘센 동물이죠. 우리 백수의 제왕이라 그러죠. 그 동물을. 네 번째 자리에는 토끼입니다. 토끼는 발가락이 넷이라 짝수입니다. 짝수는 음수죠. 그래서 음수이게 이제 네 자리에 놓았고, 오행은 이제 목에 속하고, 계절은 봄이며, 달은 2월달을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2월생들은 다 토끼달입니다. 그러니까 토끼는 부지런하고 민첩하고 영리한데 힘이 약하지. 자연에서는 이제 참 말하자면 어찌 그 먹이 사슬에 보면 하위층에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여러 동물들의 공격을 많이 당하는 입장이라, 예전에는 더러더러 이게 산에 가면 산토끼가 뛰어노는 걸 봤습니다. 야생 산토끼가. 저도 봤고요. 근데 요 근자에는 거의 씨가 말라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나 고양이가 동네에 살다가도 그냥 자기들이 막 산으로 올라가서 공격하니까 그런 개나 고양이를 감당할 만한 그 힘이 없거든요, 토끼가. 그래서 아마 우리 많은 지역이 좀 토끼를 볼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이 참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건 자연의 어떤 현상이니까. 그리고 이제 토끼 그러면은 이제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좀 신경질적이고, 말하자면 이제 어떤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리고 이제 토끼를 말하면은 12마리의 동물들 중에서 앞으로 전진하다가 빠꾸를 못해요. 뒤로 바로 이렇게 뒷걸음질을 못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가다가 어떤 일이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뛰다가 이제 돌아가게 되죠. 뛰다가 빠꾸를 못합니다. 예. 제가 이제 그것은 왜냐하면 이 2월생들은 강직하고, 자신의 그 고집을 굽히지 않고, 그런 좀 어찌 보면 토끼를 많이 닮은 그런 성격들을 많이 보죠. 무엇이 좋다 나쁘다의 관계가 아니라, 그렇구나, 그렇죠. 2월생들은 토끼의 달이라, 말하자면 강직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굽히지 않고, 그래서 이제 학자라든가 대성하는 사업가들,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용입니다. 용. 용인데, 용은 이제 우리가 용은 본 사람이 없죠. 그러나 이제 하여간 이 발가락이 5개로 정해서, 말하는 양수이니까, 5째 자리에 놓았습니다. 이제 계절은 봄에 속하고, 달은 3월달을 주관하죠. 그러니까 3월달에 바로 농사 짓기 좋은 양질의 흙입니다. 양질의 흙. 그래, 이제 중요한 것은 용이 누가 본 사람이 있어요? 본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용을 상상의 동물이라 감춰져 있다는 뜻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무언가 알아보는 자들은 거기에서 큰 보물을 취할 수 있고 재화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나가는 얘기로 내가 볼 때 용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용 쓰고 살지요. 용 쓰고 살면서 힘이 있는 곳에 용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볼 때는 사람들이 용이 아니냐, 라는 것을 이제 내가 알 수 있죠. 사람들마다마다는 다 용인데 자기가 용인 줄 모르고 이무기인 줄 아니면 뭐 참 멸치대가리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꼴이죠.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용입니다. 그리고 용은 힘쓰는 곳에 있습니다. 상상 속의 동물이지만 용이 힘이다. 힘 있는 곳에 용이 있다. 용은 힘이다. 요거 하나 좀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뱀입니다. 지인 다음에 사는 뱀인데, 뱀이 다리가 있어요? 없죠? 사업가서 그 비닐로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세웠다 뉘었다 하면서 쫙 하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뱀은 그 유일하게 이제 그 지지의 동물들이 이제 발가락, 땅에 닿는 어떤 것으로 이제 그 음양을 정해서 들어왔는데, 뱀은 그렇지 않아요. 뱀은 다리가 없는 반면에 혓바닥이 두 개입니다. 혓바닥이 이제 정상적인 혓바닥이 이제 밑에 하얀 게 있고 그 위에 그 시커멓게 생긴 건 이게 이제 뭐냐면 그 혓바닥이 아니라 자신이 그 온도를 감지하고 그 사방에 적들이 어디에 있느냐 해서 이게 감지기 말하자면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혓바닥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혀를 막 쉴 새 없이 낼름 되는 거리죠. 그러면 실제의 혓바닥은 아래에 하얀 혓바닥인데 그것은 많이 드러내질 않고 어떻게 돼? 검은색 나는 그 혓바닥을 낼름낼름 하면서 어떻게 되니? 이 안테나를 세워서 주위의 그 환경들의 그 온도, 저기는, 이게 말은 열감지기랍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열을 내는 동물이 있다, 뭐 상대가 무엇이다, 이걸로 감지하는 거죠. 제가 이제, 아까 그 토끼는 제자리에서 빠꾸를 하지 못한다. 근데 뱀은 제자리에서 빠꾸를 하더라고요. 제가 봤습니다. 뱀은 이렇게 가다가 앞에서 이제 이렇게 툭툭툭툭 머리를 이제 사람들이 만나서 짚고 이렇게 때리지요. 그런 뱀은요, 이 툭툭툭툭 빠꾸를 하더라고요. 빠꾸를. 내가 봤습니다. 하여간 그 냉혈 동물이기 때문에 아주 참 침착하고, 자신의 어떤 그 보호하는 데 철저하죠. 뱀이란 것은. 하여간 이 냉혈 동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많은 그 더운 기운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뱀이라고 하는 동물의 자리에 있을 때는 사고, 생각의 냉철한 두뇌 이걸 지니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 진사 다음에 오는 말을 뜻하는데 말굽이 하나로 됐습니다. 이 말은 통굽 아니에요? 통굽, 둥그렁 하나가 통굽. 그래서 이제 홀수, 양수죠. 그래서 7번째 자리에 놓았고, 계절은 그 여름이고, 달은 5월달입니다. 양기의 그 말하자면 5월달이면 아직 양기가 뻗쳐서 그때 그 열기를 받는 시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오생들은 정직하고, 말하자면 이제 그 돌아가는 걸 싫어하고 직진으로 가는 걸 좋아합니다. 또 일면 뭐 허풍이나, 뭐 오락에 치우치는 것을, 그런 기운도 있는데, 그런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미는 염소죠. 발굽이 이제 통굽이 아니라 마른 통굽이랑 염소 같아요. 갈라지죠, 두 개로. 그게 음수기 때문에 이제 8번째 자리에 놨죠. 계절은 여름이고 달은 6월달을 관장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6월달의 흙이라는 것은 햇볕에 내리쬐지요. 작물들에게 걸음길 다 뺏기지. 어때요? 아주 기지맥진할 정도입니다. 걸음기가 다 빠져버리고 하늘에 태양의 열기를 많이 받고 그래서 아주 메마르고 거친 흙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성이 강하고 협동심이 뛰어나고 진취적이고 야성이 강하다.
염소가. 예, 우리가 염소나 양을 우리가 순하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보통 뭐 얕은 곳에는 내려오지 않죠. 그 염소나 양의 무리들이 보통 한 7부, 8부, 한 9부 능선 이런 데서 놀죠. 이거 막 바위에서 바위로 붕붕 팍팍 막 뛰어다니는 건 아주 참 아주 재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야성이 강한 동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은 원숭인데 발톱이 다섯이라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양수라서 9번째 자리에 놨고 계절은 가을입니다. 달은 7월이고 원숭이는 어떻게 있어요? 머리를 쓰는 게 아주 영리하고 일면 또 게으른 면도 있지만 무리를 지으면서 무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그러죠. 새로 말하자면 오행이 금에 속하니까 새로 오행이 금이니까 금이라고 말할 때는 원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석 그러니까 가공된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뭐 두뇌가 아주 그 지모가 아주 그 지략이 좀 뛰어납니다. 원숭이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염두에 둬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닭은 이제 발가락이 넷이라 음수라서 이제 막 지지에 배속하게 된 거죠. 계절은 가을이고 이제 달은 8월 달을 주관합니다. 8월생들은 무조건 닭 월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닭의 특징이 뭐예요? 신경질적이라서 항상 어떤 대상과의 막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쪼아대죠. 자기가 힘이 있는 것만큼 쪼아대죠. 공격하고. 그러나 이제 오행이 금에 속하는 인 것이기 때문에 쇠로 말하자면 가공된 물건이죠. 귀중품이죠. 보석이죠. 예, 그렇게 봅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술은 개인데 발가락이 이제 5이라서 양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절은 가을이고 달은 9월이고 풍요로움이 넘치는 계절 아니에요? 9월이면. 그래서 이제 농사를 다 마친 흙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 이듬해 뭐 참 농사를 짓는 뭐 제방을 쌓는다든가 뭐 이 건축을 짓는다든가 할 때 쓰는 사용되는 그 흙이죠. 그리고 이제 충성심이 강하죠. 예, 충성심이 강하죠. 개는 충성심이 강하고 뭐 맹수하고도 뭐 절대 참 꿀려서 자기가 죽는 한이 있을 것 같다.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고하는 거죠. 그만큼 충성심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람에게도 보면 공포의 대상이죠. 그것도 좀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돼지는 이제 마지막 돼지는 이제 그 발굽이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12번 마지막 자리에 놓았는데 계절은 겨울이고 겨울이 시작하는 거 달은 10월 달입니다. 10월 달. 오행은 물에 속합니다. 열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겨울이 자리에 놓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돼지는 열이 많죠. 또 우리 열이 많지만 또 돼지는 또 다산을 뜻하죠. 또 돼지는 또 재물을 상징하죠. 또 넉넉하다는 뜻이 있죠. 돼지는 그렇게 재주가 말하자면 우리 이 사람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래이가 12마리 동물이 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와서 다가왔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목성이 자전주기가 12년이라 거기에 또 배석된 걸로 해서 12마리의 동물을 취하게 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이제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그만 줄이고, 제가 이제 이전 시간에 그 전주에 사시는 그 이사장님의 그 친구인 고 박사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 박사의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당신이 하여간 돌멩이나 모래나 자기가 금을 가지고 있으니 여기에서 대박이 한번 좀 칠 것이요. 네, 그런 얘기 하고 이제 제가 올라왔죠. 올라오고 뭐 저하고는 뭐 그렇게 친하게 지낸 사이가 아니라서 뭐 이따 가끔 우리 이 사장이 하고 이제 뭐 만난다든가 이럴 때 가끔 한두 번 얼굴을 보면서 세월이 흘러가죠. 그리고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7년의 세월이. 그리고 어느 날 저한테 엽서가 한 장 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고 박사님이 한번 스님 한번 좀 내려오셨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전화를 했죠. 했더니 그때 내가 참 이럭저럭 한 7년 세월이 흘렀는데 그때 대박이라는 말을 나한테 하고 가셨는데 과연 대박이라면은 우리가 돈으로 말하면 얼마나 되는지 자신이 궁금해서 이렇게 나한테 이제 참 전화하긴 그렇고 해서 이제 엽서를 하나 이제 편지를 썼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 뭐 궁금할 거 있습니까? 예. 본인이 담을 만큼의 그릇이 있으면 많이 담을 것이고 그릇이 적으면 적게 담을 것인데 뭐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의 어떤 조짐이 다가오고 이러저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움직임이 있어서 자기가 뭐 화가 내고 이런 데는 크게 뭐 이제 말하자면 자기가 말하자면 자기 명의로는 돼 있으나 우리로 말하면 바지 사장 아니에요? 바지 사장? 그래도 돈이란 것은 바지 사장이 됐든 뭐가 됐든 사장의 주인의 이름으로 주인이 도장을 찍어야 돈이 이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전주를 한번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우리 이사장님은 이제 저하고는 인척이니까 뭐 사돈지간이니까 제가 이제 가끔 만나는 관계가 되고 해서 보는데 뭐 옛날에 뭡니까 자동차 부품 할 때는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았는데 이분이 뭐 엉뚱한 거를 또 해가지고 또 이게 그때 돈이 그냥 말하자면 그때의 다단계가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뭐 여러 분야의 다단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거기에서 뭐 한번 배짱 좋게 한번 내지른다고 해서 남들은 한 목만 해드릴 텐데 본인은 두 목을 들었답니다. 우리 이사장이. 뭐 그러니까 두 목도 많고 두 목이 돈이 날아간 거죠. 하여간 참 안타깝죠. 우리 말하자면 사돈인 이사장을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전주 내려가서 이제 이사님하고 같이 고 박사님 집에 갔죠. 갔더니요. 야, 정말 상을 아주 걸게 잘했어요. 그냥 아니가 무슨 찜에서부터 무슨 회에서부터 아주 정말 돈을 딱 한눈에 봐도 정성스럽게 정말 돈을 많이 들인 상을 받아봤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그 상을 받으면서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진수성찬의 상을 차린 건 그때 내가 처음 내가 진수성찬의 그 상을 받아봤습니다. 내가 뭐가 이렇게 많이 치렀냐고 내가 그랬더니 그래도 자기 성의로 생각하시고 오늘 아주 이거 천천히 드시면서 오늘이고 내일이고 모레 가야가 자기가 원하는 답을 주셔야 올라갈 겁니다 라고 또 그러네요. 그래서 내가 뭐 먹는 거에 목 매일 것도 없고 내가 대박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대박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또 그러겠어요? 나는 돈에 관심 없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거기 이제 관건에 하천의 관건을 내가지고, 말하자면 사금 채취하겠다는 것이 이제 원래 주 목적인데, 사금 채취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도로를 낸다든가, 다리를 만든다든가 할 때는 그 밑에에 말하자면 강의 관건을 허가를 내는 사람에게 보상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그때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다리를 놓고 말하자면 뚝방길을 갖다 이제 이렇게 하천을 좀 이렇게 메꿔서 좀 도로를 낸다든가 할 때는 말하자면 관건 낸 자에게 돈이 이렇게 이제 지불해야 되는 그렇더라고요. 국가에서 관리하는 하천인데 왜 개인에게 돈을 주냐 그랬더니 어차피 허가를 그 사람들에게 줬으니까 그 돈을 받게 돼 있답니다. 참 내가 우리나라 사람이고 내가 법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고 산 입장에서는 뭐하러 나라에서 괜히 헛돈을 주냐 내가 그런 생각을 했지만
하여간 우리 고 박사님이 관건을 내는 그 지역의 그 하천에 그 도로를 낸다든가 다리를 낸다든가 아니면 이제 강폭을 좀 늘려서 뚝방길로 뭐 길을 낸다든가 할 때는 아주 뭐 몇 억씩 그 보상이 나오더라고요. 보상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 고 박사님은 자신이 이제 뭐 자기가 이제 권한이 아니고 그 전실의 부인이 이제 참 가지고 있다가 이제 참 잘 보호해 주시오 좋은 입장이지만 그래도 고 박사님이 그 도장이 들어가야 그 도를 수령하지 않겠어요? 그래 이제 그 사이에 7년이 지나면서 그 사이에 몇 번의 그 돈들이 뭐 다리를 낸다든가 나라에서 도를 넓힌다든가 뭐 이러면서 그 관건을 훼손할 때에는 그 보상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고 박사님 얘기는 이거 가만히 보니까 물론 이제 도장 찍어서 뭐 부인이 다 가지고 가는지 뭐 일부를 주는지 나는 뭐 물어볼 필요 없는 거지만 하여간 돈이 자기 손에 의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그때 당시에 참 이 돌이 움직이면 대박이 터질 거라고 했는데 과연 그게 그 금액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 금액으로 물어와요. 에이, 물어볼 걸 물어보시오. 지금까지 담은 것도 남들이 볼 때는 작지 않은 재물인데 앞으로도 물론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걸 어떻게 돈으로 딱 끊어서 뭐 몇백만 원이고 몇천만 원이 얘기를 하겠어. 당신이 그릇이 크면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서 많이 담을 것이고 당신의 그릇이 적으면 적은 만큼 그만큼 담을 것이요. 그나저나 부인이 돈을 그동안 몇 억씩 이렇게 몇 번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당신은 하다못해 바지 사장이니까 얼마라도 좀 받아서 좀 돈을 좀 썼어 내가 그랬더니 아유 지금까지는 참 딸들 키운다는 핑계로 그냥 뭐 돈을 도장만 찍어줬지 냄새를 못 맡았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지나간 사람이 돈을 줘도 10% 일하는 준다는데 우리나라 법이 모르겠어요. 난 그건 모르는데 들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당신 도장으로 해서 10억이 넘어갔으면 당신이 1억을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못 받으면서 대박이 터지들 뭐하겠어 내가. 네. 이제 그때 그러고 이제 대박이 터지면 내가 이제 복채를 말하자면 이제 본 것이 복채라 그래야 되나요? 그럼 자기가 한 주먹 주겠다는 얘기를 그때 옛날에 했던 기억이 있어서 여보시오 당신 신랑은 그때 한 주먹 주겠다는 돈 그걸 준비해서 날 줄 일이지 그것도 안 주면서 뭐가 이게 번잡스럽게 이렇게 수고롭게 이게 남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상이나 체lem직거를 하고 있냐고 내가 핀잔을 줬죠. 하여간 그날은 그렇게 해서 원만히 본인 알아듣고 그 후로도 꽤 많은 돈이 우리 고 박사님의 도장으로 인해서 넘어가죠. 근데 모르겠어요. 자기가 이제 도장값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아직도 나는 그분한테 한 주먹 쥐어주겠다는 돈을 갖다 내가 받은 적도 없고 그때 말로만 그랬으니까. 그러나 안타까운 일은 모든 건 때의 일입니다. 때 지나가면 끝나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충분히 도장을 찍어주면서 나도 얼마 좀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했으면 그분도 생활하는데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나한테 아직까지도 우리 스님한테 한 주먹 주겠다고 한 약속을 아직까지 안 지키는 거 보니까 대박은 터져도 그냥 도장만 찍어주고 말한 거 아니겠어요? 예, 또 다음